월요일장 오늘도 정리를 해보고, 오늘 영상의 순서는 시황 정리 먼저 하고요. 주요 뉴스들, 주요 이슈 얼마나 부각을 받고 있고 이번 주 내내 관심을 받을지 한번 쭉 볼 겁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우리 확인을 하고 있죠. 중요한 일정 정리도 있으니까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번 주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가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겹게 계속 5일선 밑에서 우하향하고 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2%대 상승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돌리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한 6만원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히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일부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잘 들어왔어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이나 뭐 PSK 이런 애들도 5%대 상승이 나왔고 추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바닥을 지금 좀 다져가는 게 아닌가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움직였던 애들은 미국에서 오늘 간밤에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KB금융은 또 언제 조용히 야금야금 오르더니 오늘 멋지게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친구도 조금만 오르면 10만원이네요. 최근에 추세가 더 나쁘지 않고 미국의 은행주 영향도 있고 뭐 밸류업 관련해서 조금 다시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도 소폭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유리기판 쪽도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뭐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필옵틱스가 15%대 상승이 나왔고 SKC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JNTC, YC캠 이런 유리기판 테마들이 일제히 조금 수급이 들어온 게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함께 이슈를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테슬라의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인해서 테슬라 급락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이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센티에 별로 좋지는 않죠. 그 영향 때문에 LG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1%에서 3%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지지율 상승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오늘 SY 스태텍 같은 애들은 갭 뜨고 13% 갔다가 음봉전화 이거 뭐야 이거 변동성이 역시 소형주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정고점에서 저항대 세게 맞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몇몇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뭐 반응이 나온 애들도 있고 아직 반응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니 해도 또 여전히 가장 핫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출판이죠. 한강 작가의 이제 노벨상 수상 여파로 이제 출판업이 지금 역대급으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로 해서 S24가 점상을 2번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점상 2번씩 가는 거 30%로 바뀌고 나서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점 보이시죠? 점 요거 하나가 30%씩 꽁충 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2번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컴퍼니 K는 마이너스 전환했고 밀리의 서재도 갭상승 잘 나왔는데 종가로 갈수록 차익 실현에 종가 저가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새롭게 재지 관련 종목도 올라왔어요. 한국 재지 같은 애들은 너무 뭐 고가의 지금 재지로 다 책 만드느라 바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는 반신반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출판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큰 폭의 또 조정이나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도 연속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방산 쪽도 올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정도 섹터 내에서 수급 들어온 애들 한 번씩 봤으니까 이제 중요한 뉴스들 보면서 방산 왜 그러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본다면 엔비디아, 뭐 최신 AI칩, 블랙웰이 1년치 완판이 됐다. 그래서 반도체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조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메이저 유리 소재사와 가공업체 납품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여기 SKC 유리기판
위기판 기대감 반영해서 목표가가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번에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우주선 성공보다 추진체를 젓가락 팔, 이게 로봇팔이래요. 로봇팔로 잡은 거를 관심 있게 보고 야 이거 로봇 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그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죠. 우주 쪽이나 로봇 쪽이나 뭐 어떻게 해서든 같이 엮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요거 또 시장 분위기가 미국장이 조금 나쁘지 않고 요즘 좋잖아요. 근데 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의 동해선 도로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이제 오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동해선 도로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금 우리나라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하고요. 자, 요 정도면은 한 번은 뭔가가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강도가 중요한 거죠.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무인기가 넘어왔다. 근데 우리는 야 너네가 먼저 오물 계속 뿌렸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런 명분으로 국면 전환 겸, 북한 자체적으로 뭐 국면 전환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국면 전환 겸 대규모 조금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쇼만 하다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도발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방산 테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일시적인 테마로.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증시 자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이슈 때문에 출렁거렸을 때는 거의 다 기회였어요. 조정이 나왔을 때. 북한의 도발 때문에 혹시나 뭐 하루 이틀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과거 패턴상 대부분 살려놨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우리 합참에서도 북한 저급한 행동 중단을 경고하고 있고 도발 가능성 만반 대비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방산 테마, 뭐 빅텍, 스페코 이런 등등 계속 변동성 확대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주도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서는 나온 뉴스로는 우리나라 이제 드론 기업이 미국 진출 문턱이 낮아진다. 이번에 국제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연속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중립을 지키면서 저는 차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 전 세계 강타 한강아리 신드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지금 품절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어 원서는 굉장히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수집욕도 생길 것 같아.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노벨상 수상자의 중요한 그런 책들을 다 수집하고 싶은 마음? 약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탈리아에서는 채식주의자 영국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K-문학 전반적인 이제 돌풍이 주목이 된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문송합니다. 금지라 그랬잖아요. 문송.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너무 이공계열 쪽만 주목을 받았다면은 이번 계기로 문과 쪽도 얼만큼 이제 주목을 받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요 밑에 뉴스 보시면은 인쇄소 24시간 풀가동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특수의 출판계 즐거운 비명이라고 하고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거는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풀 야근에 주말까지 야 수당 더 줄 테니까 일단 나와. 풀로 돌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 열풍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일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거 얼마 못 간다. 노벨상 때문에 갑자기 우르르 몰렸다가 나중에 다 이거 뭐 당근으로 우르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들이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이런 열풍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 500만 원 호가? 진짜인가요? 이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이가 없어서
없어서 더 비싼 종이까지 동원해서 인쇄기를 돌리고 있다. 뭐 이래서 한국 제지가 상한가를 갔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종이가 없다는 소식은 이거는 뭐 조만간 당연히 공급 관련해서는 풀리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핫하다. 그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출판업이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좋았는데 이번 계기를 조금 숨통이 트이고 괜찮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이런 소식도 조금 부각이 됐는데 한국계 미국 작가 뭐 김주혜 씨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유머인데 이게 슈카 월드 코믹스 채널에서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오늘 보니까 하이브가 4%인가? 꽤 많이 오른 거야.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러니까 자 진정한 고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았다. 노벨이 뭘 발명했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 다이너마이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지? BTS다. BTS 회사는 하이브다. 하이브 떡상 가자. 국장 쌉고수 레벨 3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국장의 논리다. 돌려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국장의 수준을 약간 돌려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유머로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 아니고 엔터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로 갈수록 또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랐어. 5%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강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들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월달 남은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뉴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보택시 실망감에 테슬라가 8%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나 S&P는 사상 최고치, PPI는 둔화가 나왔고 은행주 호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쪽이 계속 지지율이 좋다 이런 내용도 주말간에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한강 아리 이런 것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근데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만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요즘에 이제 경기 부양 세게 좀 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를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추세다. 9월 무역 수지도 이제 월요일 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리 모터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와 미래 자동차 산업을 가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는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고요. 자, 그리고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에는 이제 노브노디스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D-Day 하루 전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블루엠텍 같은 뭐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별개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펩트론 같은 애들은 오히려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내에서도 조금은 이제 희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하 가격은 4주분이 3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병원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비급여,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나올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VR 보급형 헤드셋 메타퀘스트 3S가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 이번에 흑백 요리사로 우리 백종원 대표가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런 타이밍에 딱 더본코리아 이번에 상장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요런 내용도 있고요. 미국 실적 발표는 이렇게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존슨앤존슨 등등이 있고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9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고요. 이것도 가격이 물가에 대해서 수입 물가가 많이 높으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 여지가 있겠죠. 그 외에도 기타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니핑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이 정도로 수요일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ECB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인하가 10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한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체크해볼 만한 이슈다. 그 다음 소식은 나토 국방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첫 참석을 하게 된다. 또 이런 또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들 폼이 또 나쁘지가 않죠. 신고가 일제히 있다고 갱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K 뷰티 엑스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중요한 또 실적 발표, 국외 실적 발표에서 TSMC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있으니까요. 목요일날 미국장 이럴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은 중국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있고요. 중국 9월 실물 지표가 나옵니다. 중국의 지표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나 중국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느냐, 실망하느냐 이런 또 이슈도 있으니까요. 중국
관련주도 하시는 분들은 지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유럽 핵의학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핵의학 분야에 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퓨처캠 같은 이제 개별주가 관련해서 뭐 임상 중간 결과 뭐 구두 발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 실적 발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일정도 한번 미리 한번 바라본다면은 두바이 방산 박람회가 22일날 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 박람회도 22일날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22일에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메타도 23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10월 다섯째 주에는 LG 엔솔과 LG 화학 실적 발표가 있고요. 28일날 AMD 알파벳, 그러니까 줄줄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실적에 따라서 뭐 일일비하는 또 그런 장세도 우리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낼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볼만한 거 뭐가 있냐 한번 본다면은 이런 것도 있네요. 미국 면역 항암학회 뭐 리가켄 바이오가 또 뭐 포스터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국 광군제도 11월에 있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기타 그다음 우크라이나 2차 평화회의 또 11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 일정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들이고 이번 주 만약에 트레이딩이나 좀 매매 대응 관점에서 고민을 해본다. 출판은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금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급등락은 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테마다. 그 다음에 방산. 이번에도 북한이 요 정도로 지금 난리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뭐라도 지금 도발을 할 것 같아. 도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또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좋지만 지금 뭔가 할 것 같아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방산주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뭐 연속성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바이오 좀 조정 나오면서 반도체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눌림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중소형주들 몇몇 바이오 종목들 슬슬 정고점 근처까지 막 올려놓는 애들 있어요. 요런 애들 이번 주에도 시간차를 두고 아우 형님 하면서 또 신고가 나오는 애들 빈번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테마 내에서 이번 주 좀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고 너무 무리하면서 추격 매수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